돈이 되는 생각 머니너지입니다. 흔히 이런 말이 있죠. 아는 것이 힘이다. 지식과 정보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그리고 아는 만큼 재밌다라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걸 조금만 응용을 한다면 저는 돈 역시 아는 만큼 보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보를 잘 알고 잘 해석을 한다면 그만큼 뭐 돈의 흐름도 우리가 좀 더 빨리 캐치를 할 수 있고, 돈의 흐름을 빨리 캐치한다면 보다 많은 수익을 넣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조금은 다른 시각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 흐름, 정세에 대해서 좀 한번 또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이야기로 제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모바일 시장입니다. 지금은 누가 뭐래도 정말 모바일 시장이 되었는데요. 생각해보면 PC 시장이 확 이제 활성화된 지, 이제 문서, 종이에서 PC로 넘어온 지가 몇십 년 되지도 않았던 것 같은데, 벌써 이제 PC에서 모바일로 우리가 다 넘어왔습니다. 앞으로도 모바일 시장은 계속 더 커질 것이라고 예상할 수밖에 없고요. 메타버스로 해가지고 VR이 좀 더 각광을 받는다고 해도 모바일, 이동하면서 우리가 사용을 하는 모바일에 대해서도 중요도가 그렇게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누구나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모바일 시장에 대해서 사람들이 분석하고 이야기를 할 때 대부분은 모바일에서 구현되는 어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저는 조금만 다르게 생각을 해서 두 가지의 측면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우리가 일단 들고 다니는 기계, 하드웨어적인 기계가 있어야겠죠. 스마트폰이 우리 손에 쥐어져야지 거기 어플이 구동이 되든 어떻게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있죠. 폰에서 어플이 제대로 구동이 되고 네트워크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데이터라는 길이 열려야 됩니다. 데이터가 없이는 우리도 지나가면서 흔히 뭐 와이파이 찾아서 많이 헤매는 사람도 있긴 하죠. 뭐 요즘 우리나라에서는 무제한으로 쓰는 사람도 꽤 있긴 하지만, 그래서 저는 하드웨어적인 기계, 스마트폰의 시장 흐름과 그리고 데이터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또 전 세계적으로는 데이터 사용이 어떤지를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 약간은 의외의 결론을 좀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먼저 하드웨어적인 스마트폰 시장을 먼저 이야기를 해보자면, 지난 5월에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동남아 시장에서 삼성전자 갤럭시의 점유율이 1위에서 2위로 떨어졌다. 올해 1분기, 2021년 1분기에 대한 그 집계 자료이긴 한데요. 동년 같은 분기, 작년 1분기에는 삼성전자가 점유율 22%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근데 올해는 19%를 차지하면서 2위로 떨어졌는데, 다시 1위로 올라간 것이 바로 중국에 있는 폰인 오포입니다. 오포는 작년에 21%의 점유율을 가지면서 2위였지만 올해는 1위로 올라섰습니다.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 3, 4, 5위입니다. 3위 비보, 4위 샤오미, 5위 리얼미, 모두 다 중국계 폰들인 거죠. 그리고 우리가 좀 저가라고 생각하는 샤오미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의 폰이 좀 보급이 되고는 있지만 상당히 저가형 폰으로 많이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즉 동남아 시장에도 좀 저가형 폰들이 많이 보급되고 있다라는 것을 충분히 예상을 할 수가 있고요. 아이폰은 점유율이 6%밖에 안 되는 6위에 그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이제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삼성전자의 판매 실적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갤럭시의 판매 실적이 나쁜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판매량은 늘었는데 점유율에서 떨어진 겁니다. 즉 팔리기는 엄청나게 계속 더 팔리고 있다는 거예요. 삼성전자가 20%나 더 많이 팔았는데도 불구하고 점유율이 하락했다. 즉 중국 폰들이 그만큼 훨씬 더 많이 팔고 있다는 거죠. 즉 저가 폰들이 엄청나게 많이 보급되고 있는 것이 바로 동남아 시장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또 동남아를 제가 주목하는 게 어떤 이유냐면, 일단 판매량을 한번 볼게요. 판매량을 보면
보통 동남아 4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베트남. 이 4국 중에서 이 4국에서 그때 1분기에만 팔린 양이 약 2,700만 대가 팔렸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팔리고 있죠. 성장세도 많이 크고요. 인도네시아는 작년 동기 대비 41%나 늘었고 필리핀은 50%나 더 성장을 하고 있는 어마어마한 시장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남아를 눈여겨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점유율 자체가 큰 어쨌든 매출 이익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흔히 좀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좀 못 산다고 생각하는 나라들을 좀 많이 무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도, 뭐, 우리는 이미, 뭐, 무슨 할인, 지원금을 적용을 하고, 그 다음에 또 24개월 할부까지 들어가고 해서, 100만 원이 넘는 비싼 폰이지만, 실제 스마트폰에 대한 가격 자체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피부에 와닿지 못하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비싸다는 건 알긴 해요. 비싸다는 건 알기는 한데 체감을 못할 뿐이지.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에는 좀 잘 사는 사람, 그런 사람들만 폰을 많이 쓰지 않을까. 그 동남아라든지 중국 옷이라든지 그 뭐 아프리카 쪽 대부분은 정말 일부 부자들만 스마트폰을 쓰지 그 많은 그 국민들, 시민들, 일반 서민들은 거의 뭐 그런 거라고는 담쌓고 사는 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단언컨대 그건 분명히 오해이고요. 그게 바로 이 판매 수치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판매량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판매량이 어떤 식으로 늘어나고 있는지를 좀 다시 한번 데이터를 보고 이유를 좀 찾아볼 필요가 있는데, 먼저 동남아시아 4개국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중에서 첫 번째 인도네시아를 먼저 대표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인도네시아는 먼저 인구가 많습니다. 2억 7천만 명으로 중국, 인도, 미국 다음에 세계 4위의 인구수를 자랑을 하고 있는, 일단 인구수가 많은데 유엔이 평가하기로는 2050년까지는 인구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유엔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인도네시아 인구 분포를 본다면 좀 젊은 세대들이 되게 많아요. 10대에서 30대 정도까지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절반을 넘게 차지할 정도로 인구가 되게 많습니다. 그 젊은 인구도 특히 많습니다. 젊은 인구가 많다는 것은 생산을 할 수 있는 생산 인구도 많다는 거예요. 자, 생산 인구가 많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경제가 좀 더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많겠죠. 실제로 인도네시아의 경제 지표를 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연 경제 성장률이 4, 5%로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라의 경제가 성장을 하고 있으니 1인당 GDP도 같이 성장을 하고 있죠. 아직은 뭐 우리나라에 비해서는 좀 많이 낮긴 하지만 그래도 뭐 3,000달러, 4,000달러 해서 계속 성장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부분 해답이 나왔어요. 이미 인구는 증가하고 있고 경제도 성장을 하고 있고 1인당 GDP도 같이 올라가고 있어서 돈을 벌고 있어요. 경제 성장하고 돈을 벌고 있고 인구가 증가하면 어떻게 될까요? 소비도 같이 늘어납니다. 즉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인구 늘어나고 경제 활성화되고 소득 늘고 소비 증가하고, 소비가 증가한다는 말은 다시 또 생산을 더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경제 성장이 같이 올라가는 그런 이제 긍정적인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이 현재 대표적인 게 인도네시아 같은, 필리핀 역시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리핀도 스마트폰 판매량이 작년에 비해서 50%나 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금 엑스 인피니티 같은 그런 블록체인 기반의 게임들이 필리핀에서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것도 이런 맥락을 이해한다면 좀 이해가 되는 거죠. 아직 우리나라보다 못 산다고 해서 그렇게 무시할 것은 아니다, 그런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도
몇 년 전에 우리 그 문재인 대통령이 가서 같이 경제협력에 대해서 논의도 했었고, 뭐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전기차 공장을 인도네시아에 만드니 뭐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전 세계에서 인도네시아라는 곳을 주목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바로 현재 동남아의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동남아 이야기 했으니까 이번에는 조금 더 멀리 한번 가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개봉한 영화가 있죠. 모가디슈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모가디슈는 아프리카의 소말리아를 배경으로 한 영화인데요. 소말리아라고 한다면 우리가 흔히 생각을 했을 때 그냥 딱 들어도 찢어지게 가난한 나라, 그리고 아주 위험한 나라, 해적 소굴, 우리는 그런 이미지가 있긴 합니다. 실제로 그 예전에 그랬죠. 그 아덴만의 여명 작전이 있었던, 사모 조올리오가 소말리아 해적들에게 피납돼서 우리 청해 부대가 가서 구출해오고, 그때 부상 입으셨던 석해군 선장을 아주 이국종 교수님이 치료해 주시면서 그 이후에 뭐 중증 외상 센터에 대한 관심이나 이야기도 많이 높아지기도 했던, 그 아덴만의 여명 작전이 있었던 그 해적질을 했던 그 나쁜 놈들이 바로 소말리아이고, 실제로 아주 위험하기 때문에 그 우리나라에서도 여행 금지 국가입니다. 여행 금지 국가라는 말은 소말리아에 들어가기만 해도 우리는 벌을 받습니다. 어쨌든 그 소말리아 이야기를 왜 하냐? 소말리아가 지금은 참 찢어지게 가난한 나라지만, 사실 19세기에 유럽 열강들이 들어와서 분탕질 치기 전까지만 해도 나름 무역으로 좀 먹고 사는 괜찮은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 19세기 말쯤에 유럽 열강들을 비롯한 모두 제국주의가 전 세계로 쫙 뻗어나가면서 피 안 본 나라가 거의 없죠. 소말리아 역시 독일, 뭐 영국, 이탈리아 이런 데들이 한번 쑥 지나가면서 나라가 엄청 이제 거덜이 나고, 그러면서 쫙 죽었다가 이제 지난 1969년에 그 소말리아 민주공화국이 생기면서 조금 안정이 되는가 싶었지만, 그때부터 내전이 또 발생해서 20년 넘는 내전이 이어지면서 이제 완전히 무너져 버렸죠. 그래서 실업률이 70%까지 오르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니까 젊은 놈들이 일을 할 곳이 없는 거예요. 70%라는 실업률은 사실상 일을 할 곳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들이 해적질이나 하고 있고, 그런 곳에서 그래도 사람들은 살아가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살아가려면 어떻게 될까요? 뭔가 나 혼자 다 이제 뭐 농사 짓고 뭐 옷 만들고 안 되잖아요. 어쨌든 거래를 해야 돼요. 근데 거래를 하려면 저한테 위조 지폐 같은 것이 돌아다니는데 믿을 수가 있나요? 정품 지폐가 있다고 해도 그 얼마나 많이 돌아다니면서 날아갔겠습니까? 그 지갑에 딱 모셔서 그렇게 다니는 사람이 몇 명 되겠어요? 우리나라도 현금 그냥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런 걸 생각한다면 정품 지폐가 있다 하더라도 너무 낡아서 쓰기 힘들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거래를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람들이 바로 모바일을 활용한 디지털 화폐로 거래를 합니다. 요즘 달러로 많이 거래를 한다고 하는데, 일단은 종이 같은 현찰 안 들고 다녀도 되고, 위조 지폐 걱정 안 해도 되고, 무언가를 사야 되는데 이미 모바일로 거래를 하는 거죠. 신기하지 않나요? 그렇게 찢어지게 가난한 나라에서도 이미 모바일 폰으로 일상적인 거래 생활을 다 하고 있습니다. 자, 기계는 아까 동남아 이야기를 하면서 좀 싼 저가형 폰들이 외국에는 많이 퍼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오포나 비보나 리얼미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어요. 샤오미 정도나 겨우 좀 들어왔지. 자, 저가 폰들은 이미 많이 이제 중국과 동남아 시장으로 많이 퍼지고 있고, 특히 이건 나중에 또 한번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중국은 몇십 년 전부터 아프리카에 어마어마하게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즉 그쪽 동네에서는 뭐 갤럭시나 아이폰 같은 좀 고급 기종의 폰들보다는 중국 폰들 중에서도 좀 저가형 폰들이 많이 돌아다닌다고 보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질 게 바로 데이터 이야기입니다. 폰만 있다고 뭐 되나요? 그 데이터를 연결을 하든 와이파이를 연결하든 뭔가 네트워크가 연결되어야지 쓰는데 그쪽에는 과연 네트워크 시설이 잘 되어 있을까? 잘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은 우리들만의 오해입니다. 그리고 데이터 이용료가 싸요. 우리나라는 데이터 이용료가 많이 비싼 편입니다. 우리나라가 데이터 가격으로 보자면 전 세계에서 180위 정도가 됩니다. 180이라는 말은 우리나라보다 데이터 요금이 싼 나라가 179개가 있다는 말이죠. 동남아의 대부분 나라들은 우리나라보다 데이터 요금이 쌉니다. 그나마 라오스라든지 파푸아뉴기니 그런 나라들이 동남아에서는 좀 비싼 편인데 그래도 우리나라보다 싸요. 아프리카 쪽으로 가면 특별히 비싼 몇 개 한두 개 빼고는 거의 다 우리나라보다 쌉니다. 전 세계 200여 국가 중에서 우리가 180이면 179개나 우리나라보다 더 싼데 당연히 대부분 우리나라보다 더 싼 거죠. 특히 소말리아 같은 경우에는 세계에서 22위 22번째로 데이터 요금이 싼 나라예요. 즉 그냥 일상적으로 폰으로 늘 뭔가 접속을 해도 그렇게 경제적으로 물가를 생각한다면 좀 부담이 될 수도 있겠지만 어찌되었건 진짜 넘사벽에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 소말리아 애들도 이제는 뭐 해적질 해봤자 지들한테 남는 게 별로 없다 싶은 것을 이제 깨달았는지 해적질 안 한 지도 이제 꽤 됐지만 어쨌든 그 나라에서도 아직 사람들이 계속 살아있다는 것은 우리가 아직 잘 이해를 못하고 있지만 어떤 무역이나 거래 관계가 계속 있다는 말이고 그게 또 일부 뭐 그 집권층으로 이제 부가 집중되는 것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게 이미 모바일로 다 활용을 하고 있고 모바일을 이용하는데 폰 하드웨어적인 기계와 그리고 데이터 이용이 그렇게 어렵거나 넘사벽은 절대 아니라는 거죠. 이런 것을 본다면 앞으로의 미래를 생각을 했을 때도 동남아 시장이나 아프리카 시장에 다 집중을 할 수밖에 없다. 따지고 보면 물론 미국 같은 경우는 돈이 많이 돌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보는 것이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좁은 인구면 그 땅덩어리에 비해서는 인구가 되게 많고 경제가 되게 좀 높습니다. 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집중한다면 이제 어떻게 보면 미국이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제 포화 상태라 해야 되나 아니면 좀 앞선 선진 그런 개념이라면 실제로 이제 그 시장이 쫙 펼쳐지는 그런 시장, 쫙 펼쳐지는 그런 시장으로는 어쩔 수 없이 동남아 아프리카다. 그래서 저도 블록체인 관계에 대해서 그 뭔가 이야기를 할 때 동남아 시장으로 진출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유심하게 관심 있게 좀 지켜보는 편입니다. 모바일 시장에 대해서 그동안 대부분은 어플 위주로 어떤 어플이 좋다 어떤 어플이 어떻다 어플의 콘텐츠 위주로 살펴봤다면 오늘 저는 하드웨어적인 스마트폰과 그리고 네트워크를 연결할 수 있는 길인 데이터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앞으로도 이렇게 조금은 약간은 다른 시각으로 돈의 흐름에 대해서 계속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